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3월달 고1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연시조와 고전수필이 같이 묶여있는 세트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작품으로는요, 윤선도, 연시조의 대가죠. 윤선도의 만흥이라고 하는 연시조. 이게 총 6수까지 있습니다만 여기서 딱 절반 3개의 수만 나왔습니다. 이 만흥이라는 한자가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흥이 가득 차고 넘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편하고요. 하여튼 이 만흥이라는 작품은 2021학년도 9월달 평가원, 즉 2020년 9월달에 시험을 본 그 고3 평권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좀 이따 같이 이번 세트를 다 마친 다음에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 작품은 고전수필인데요. 그 작가는 홍석조라고 하는 분인데 뭐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은 아닌 것 같고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활동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수필 이름이 전간대인데요. 한자를 읽어보면 밭전자, 사이간자, 대화할 때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사이에 두고 여기 나오는 이 모계유라고 하는 사람을 꾸짖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그래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고전 수필인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먼저 지문을 읽기 앞서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2번 문제에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와 나에서는 즉 공통적인 그 모습은 분수에 맞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모습. 이건 가나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테마면 이야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가의 화자는 자연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 여기며 소박한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고전 시가에 잘 나타나는 테마 유형이고요. 또 나의 목의 위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컨셉을 잡고 가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작품 만흥 제1수입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띠집은요 그 각주에 나와 있지만 풀의 일종의 띠로 지붕을 이은 집, 뭐 초가집 같은 그런 아주 시골집 생각하면 되겠고요.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자, 기억 웃는다에 미줄쳐져 있고 40번에 이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수를 본 다음에 40번 중에서 기억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들은 자기 비웃어요. 근데 자기가 어리고 향함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더라. 난 이런 집 짓고 사는 게 내 분수다. 그런 뜻인데 여기 잠깐 향함의 뜻을 보겠습니다. 각주. 향함이요.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흔히 하는 말로 시골뜨기,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만큼 뭐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어리석고 시골뜨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표현하는 얘기겠죠. 자, 하여튼 여기 그 모른 남들이 자기가 이렇게 띠집짓고 사는 걸 비웃는다고 하는 거, 웃는다고 하는 그 부분 기억만 가지고 풀 수 있는 40번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번 문제가 오답률이 70%에 육박했습니다. 69.6%인데요. 일단 기억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선지 1번 기억. 남들이 웃는 거에 줏대 없는 행위에 대한 비판. 자, 이 화자의 행위가 뭐 이랬다 저랬다 줏대 없는 거 아니죠. 그거부터가 기억부터가 틀렸습니다. 이 기억부터가 틀린 거는 뒤에 니은건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 2번 기억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한 비하의 의도. 그렇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자연 속에 이렇게 띠집을 짓고 혼자 사는 거, 이거 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한 비하, 뭐 일단 기억은 맞다고 보겠습니다. 선지 3번 기억에는 공감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 이것도 그렇죠. 결국 2번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렇게 남들하고 아니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자연 속에 혼자 그냥 묻혀 사는 거, 그걸 남들이 볼 때는 일반적 아니 좀 공감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부정적 태도가 담겨서 웃는 것이겠죠. 3번의 기억도 맞겠습니다. 또 4번 선지. 기억에는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말에 대한 냉소적 태도인데요. 자, 이게 뭐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정답이 아닌데 정답보다 오답 이 선택을 더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억 부분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이 남들이 웃는 게요,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 요건 맞죠. 근데 여기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담겨 있다. 여기 태도라고 하는 건 그럼 남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화자의 태도일 텐데요. 그 화자의 태도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걸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화자의 행위에 대한 남들의 반응. 자, 그렇게 이 결국 평가의 대상하고 태도의 주체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만 화자의 행위를 평가하는 남들의 반응이 바로 이 남들은 웃는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행위를 평가하는 그 객체하고 반응을 보이는 주체를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냉소적 태도, 즉 화자의 냉소적 태도겠죠. 그 완전히 살짝 요 부분을 바꿔치기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국 기억 부분에는 자신을, 요거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네, 자신을 아니 그렇죠.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까지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 냉소적 태도, 이건 화자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니까 여기
냉소적 태도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네. 그냥 자신을 평가하는 것 자체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뭐 이걸 상당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 다시 풀었으면 이거죠. 화자의 행위를 평가하는 남들의 반응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렇죠. 요건 자신을 맞네요. 평가 대상은 맞는데 그 반응을 보이는 주체가 여긴 4번은 화자로 설정돼 있어서 틀리는 것이고 원래 남들의 반응인데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열등감을 숨기려는 행위 열등감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 그래서 일단 2번하고 3번 선지가 정답 후보고요. 근데 4번도 약간 여기서 이해가 좀 안 됐다 싶으면 4번도 그냥 세모 쳐놓고 나중에 니은 본 다음에 답을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 2수를 보겠습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으면 항상 이렇게 자연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소박하게 음식 먹는 거 늘 나오죠. 또 이렇게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까지 논이노라. 실컷 논다는 얘기고요. 그 남은 연남은 일이야. 부럴 줄 있으랴. 다른 세상이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 5수로 갑니다. 즉 3수하고 4수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이것도 좀 겸손한 표현이네요. 자기가 게으르다고 하는 거. 그걸 하늘이 알아서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자 자기한테는 세상 일 맡을 그럴 자격을 주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겸손한 표현이죠.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툴 리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자, 강산을 지키는 일은 자기하고 이 강산을 누가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라이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라이벌이 없는 일이니까 하늘이 나한테 이거 강산 지키라고 맡겼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바로 우리가 보기에서 봤듯이 자연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떳떳하다고 여기면서 결국 이런 생활에 만족감 느끼고 있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보기에 나온 컨셉 그대로 만족감 딱 세 글자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작품, 연시조 세수를 봤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30번으로 갑니다. 자, 공통점인데 먼저 가만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설의적 표현, 항상 고전시가에서 설의적 표현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이렇게 설의적 표현을 활용했죠. 아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부러울 줄이 있으랴 금방 나옵니다. 자 부러울 줄이 있으랴 그러면 부러워하지 않겠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가는 맞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또 선지 2번 반어적 표현을 활용해서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차근차근 뜯어보면은 반어적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딱 끊어보면 뒤에 부분이 인식의 변화는 없죠.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삶 만족감 그대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에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부터 틀린 거니까 답 후보에서 먼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또 선지 3번입니다. 점층적 표현을 활용해서 이것도 딱 앞에 하고 뒤를 끊어보면요. 점층적 표현을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상황을 부각하는 게 전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족감이라고 분명히 컨셉에 나오는데 그부터가 땡입니다. 다음 선지 4번 역시 과장적 표현을 활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해학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해학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익살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익살스러우면서도 좀 품위가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학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모습에서 전혀 뭐 익살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에서 땡이고요.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대조적 표현을 활용해서 자연 친화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일단 자연 친화적 태도 보이는 건 맞고요. 한번 대조적 표현이나 한번 찾아볼까요? 네, 금방 우리가 떠오릅니다. 인간 만사는 자기한테 맡기지 않고 다만 강산을 지키는 일을 하늘이 맡겼다. 금방 나오네요. 네, 잠깐 여기다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딱 봐도 제 오수 부분이 대조적 표현을 활용을 해서 자연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일단 5번 선지도 간을 놓고 보면은 맞는 거니까 역시 정답 후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이 정답이니까 나를 읽어가면서 1번하고 5번 중에 정답을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보기 중에서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42번 보기 문제입니다. 선지 1번 가해 화자가 자연에서 띠집을 짓고 사는 것과 여기 이제 가만 갖고 보면 되죠. 띠집을 짓고 사는 것, 분수에 맞는 삶의 태도 가 맞고요. 선지 2번 가해 화자가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으며 그 남은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에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해 만족감 그대로 당연히 맞고요. 선지 3번 가해 화자가 하늘이 자신의 성이 게으름을 알고 강산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에서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을 떳떳합니다. 즉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들 부러워하지 않죠. 떳떳한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대로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보기 문제는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에서 정답이 적절하지 않은 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작품 보기 앞서서요.
아까 첫머리 잠깐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나 작품의 컨셉 보겠습니다. 일단 중심 인물이 모계유라는 사람이고요. 즉 화자 홍석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계유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컨셉입니다.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모계위가 한여름에 들에 나가 김을 매다가 틈이 나자 우뚝 서 있었다. 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밭두둑 사이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자, 더우니까 당연히, 그늘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늘에 많이 의지를 하겠죠. 그런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그늘이 서쪽으로 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그 아래로 가고, 즉 서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그들은 서쪽으로 지겠죠. 또 얼마 뒤에 해가 옮겨가자 모두들 떠들썩하게 동편으로 몰려갔다. 뒤쳐져 온 이들 중에는 신발을 잃거나 발꿈치를 상한 자도 계속 이어졌다. 막 서로 막 다투다 보니까 그렇겠죠. 서로 좋은 그늘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이렇게 다친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계위를 돌아보고는 꾸짖는 자가 있었다. 자, 보통 이런 고전수필에서요, 이렇게 그 주인공을 꾸짖는 사람은 나중에 주인공한테 받아치기를 당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결국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자, 하여튼 꾸짖는 자가 있었습니다. 계위한테요. 저번에 그대는 동편에 있더니 이제 그대는 서편에 있군요. 군자라는 이가 진정 이다지도 지조가 없는지요. 왜 왔다 갔다 하느냐. 바로 이게 아까 잠깐 선제에 나왔던 줏대 없는 태도 뭐 그런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방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계위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알았는데 왜 동편에 갔다가 서편에 갔다가 이 사람도 왔다 갔다 딴 무리들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내용일치 문제는 안 나왔긴 합니다만 이것도 충분히 내용일치 문제로 얼마든지 함정을 파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뜰 땐 그늘이 서쪽에 지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쪽에 옮겨간 사람들이 계위를 볼 때는 계위는 동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가 질 시간이 돼가지고 그늘이 동쪽에 생길 때는 사람이 이제 동편으로 몰려갔는데 동편으로 몰려간 사람이 가만히 가운데 서 있는 계위 볼 때는 역시 계위는 서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편, 서편은 계위가 실제로 이렇게 동쪽 갔다가 서쪽 갔다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옮겨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의 상대적인 방향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계위는 가만히 있었는데 꾸짖는 자가 서쪽으로 가면은 계위는 동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꾸짖는 자가 그 무리들이 동쪽으로 가면은 또 계위는 서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 그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꾸짖는 자의 관점에서 그 상대적인 방향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계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경우 대비해서 유의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계위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여기서 웃는 주체는 계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웃으면서 세 번의 질문에도 대꾸하지 않았고 말하던 자가 비로소 움찔하더니 얼마 있다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니은 40번에 아까 기억금 이 윤산도 화자에 대해서 남들이 웃는 걸 아까 기억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계위가 이 꾸짖는 자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웃는 거, 요 니은을 가지고 40번 정답 확정해 보겠습니다. 네, 40번 정답 후보. 자, 2번하고 3번 선지부터 먼저 봅니다. 나머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니은에는 원망하는 말에 대한 비하의 의도가 담겨 있다. 자, 이게 기가 막혀 웃는 게 자기를 원망하는 말을 듣고서 그걸 비하하는 건가요? 기가 막혀 웃기 전에 계위가 들은 말이 자기를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니은 틀렸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뭐 3번이 확실할 것 같은데 3번의 니은 보겠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에 대한 부정적 태도. 그렇죠. 이 계위가 들은 말이 계위가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지가 않죠. 자기한테 지조가 없다고 하다니요. 참 말이 안 돼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웃는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3번의 니은 확실히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문제 풀 때 4번의 기억을 좀 약간 가물가물 좀 헷갈리게 생각했었는데 일단 3번이 가장 적절한 걸로 확실하고 혹시나 해서 4번의 니은을 보겠습니다. 4번의 니은. 자신을 조롱하는 말에 대한 냉소적 태도. 뭐 이건 맞겠네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지조가 없다고 하니까 이다지도 지조가 없는지와 하니까 조롱하는 건 맞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이니까 기가 막혀서 웃는 거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을 수 있겠는데 기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억 부분이 정답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더라도 3번이 가장 기억, 니은 둘 다 확실합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3번은 자신 있게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선지들은 일단 기억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니은은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그 계위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맨 처음 말했던 사람, 꾸짖는 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지나쳤군요. 그대의 자리는 종일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개위는 가만히 있는데 왔다 갔다 옮겨가는 사람들이 볼 때 개위가 동쪽 갔다가 서쪽 간 거로 보였을 뿐인 거죠. 네, 그대의 자리는 종일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정하지 못한 것을 도리어 그대의 정해진 자리를 의심하였으니 내가 참으로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배옷 입고 겨울에 털옷 입으며 비 오면 도롱이 입고 변 나면 가리는 천성은 성인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나 성인이나 다 그런 다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인 뭐 성격이랄까 뭐 기본적인 그 마음 뭐 태도 그런 건 다 공통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런 얘기냐 하면은요 이렇게 그늘지고 이런 걸 찾는 건 다 더운 날씨에 그늘 찾는 건 다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 아닌가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공자님께서도 사람은 새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고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요? 그대는 이제 항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고 그렇죠. 사람들 그늘 찾아 막 왔다 갔다 옮겨갈 때 이 사람은 그냥 더운데도 가만히 서 있었으니까 이 꾸짖는 자가 볼 때는 바로 이 화자가 아니죠. 모개위가 이렇게 항상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또 그것을 지켜 꼼짝 않는데 도리를 알고 때를 안다는 사람도 진정 그러합니까? 여전히 모개위의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위가 말합니다. 이 계위가 말한 부분이 크게 라지 A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거 읽어본 다음에 라지 A에 대한 문제인 41번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계위의 말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농부인데 어찌 도를 알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일찍이 소유자에게 농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매다 가을에 이르면 수확을 한다고 하니 나는 이것으로 때를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즉 뭐 때를 따라가는 것이다. 역시 아까 그 보기에서 가나 공통적으로 봤던 분수에 맞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릇 비 오고 가물고 바람 불고 볕이 내리쬐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고 밭 갈고 씨 뿌리고 김 메고 뿌리를 북돋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흔히 6글자 한자로 줄이면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진인사 대천명. 그 뜻을 이렇게 길게 풀었었고요. 내 힘을 다 쓰고 내 일이 이미 갖추어지면 나는 안으로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고 밖으로 외물에 휘둘리는 것이 없습니다. 해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아. 아까 그 다른 사람은 해하고 탐하고 그런 거 비판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역시 모계위는 해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아서 이해관계에도 불꽃이 튀지 않으니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물의 파도가 일지 않는 것처럼 담담하고 물이 사방으로 통하여 막히지 않는 것처럼 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사탕수수 즙을 마시는 것 같으니 높은 평상에 얼음을 쌓아 놓는다고 해도 내 상쾌함을 알기는 부족할 것입니다. 자, 홀로 나무 그늘에 구구의 얼맹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꼭 뭐 더워서 나무 그늘 시원한 데 찾아가지 않더라도 자기 이런 마인드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그 얼음 쌓아놓고 있는 것보다 훨씬 상쾌하고 시원하다. 그런 역시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하여튼 이 부분 A로 묶인 거 홀로 나무 그늘에 구구의 얽매이겠습니까? 이 부분 4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A에 나타난 모계위 생각. 자, 이 꾸짖는 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계위의 생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첫 번째 선지 1번 순리에 따라 즉 아까 뭐라고 했죠? 때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하늘의 때라고 나옵니다만 순리에 따라 자신의 일을 다하여 외부의 상황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그대로 맞네요. 정답 1번이 벌써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한번 2번부터 5번까지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군. 자신한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거 그런 얘기 아니고요. 땡. 선지 3번입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절기에 맞추어 남들보다 더 농사일에 힘써야 한다고 여기고 있군. 이것도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땡. 선지 4번 적절한 때를 알고 행동하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고 있군. 주변 환경 변화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땡. 선지 5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군. 자, 그 뜻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지 1번대로 순리에 따르는 게 중요하고 외부 상황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여기 나온 표현대로 구구이 얽매일 필요 없다. 그렇게 1번 확실하게 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가서 이 A 부분 다음을 보려고 하니까 이 A 부분 제일 마지막 문장이 홀로 나무 그늘에 구구이 얽매이겠습니까? 바로 이게 뭡니까? 서류적인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39번 문제에 가나의 공통점으로 서류적 표현 쓴 것이 정답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홀로 나무 그늘에
구구이 얽매이겠습니까? 이 서리적 표현이 나왔으니까 39번은 1번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하고 넘어가면 훨씬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39번 1번 벌써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 즉 자연 속에서 만족감 느끼는 거가 맞고요. 역시 나도 우리가 방금 봤듯이 홀로 나무 그늘에 구구이 얽매이겠습니까? 역시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건 나도 맞겠습니다. 오오 해서 역시 1번이 적절한 거 답 맞고요. 또 하나 정답 후보였던 한번 5를 잠깐 보겠습니다.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대조적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에서는 일단 기본 컨셉이 자연 친화적으로 살자 그런 컨셉이 아니죠. 그러니까 39의 5번 선지는 뒷부분부터 틀려서 뭐 앞에 대조적 표현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확실하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혹 서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다툽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늘이 있는데, 즉 자연에서 이렇게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 말고, 즉 막 사람들이 다투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늘 말고 마음속에 그늘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나무 그늘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나와 달리한 것이지 내가 어찌 사람들을 떠나기를 좋아했겠습니까? 즉 자기가 사람들 싫어가지고 남들이 그늘 찾아 막 옮겨 다닐 때 가만히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도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한다, 그 뜻을 강조했고요. 즉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해도 눈과 얼음 속에서 속옷을 입고 있는 자도 여우 담비 털옷을 덮어주면 사양하지 않는 법입니다. 즉 아주 추운 상황에서 속옷을 입고 있으면 뭐 따뜻하긴 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따뜻하게 여우 담비 털옷을 덮어준다고 하는 걸 나도 마다할 사람이 아니다, 나도 남들과 똑같은 그런 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늘을 싫어하여 도망쳤다고 하면 그것도 인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본적인 천성은 남들과 다르지 않다,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대는 어찌 생각해보지 않으십니까? 그대가 이 그늘로 들어갔을 적에 과연 조용하고 넉넉하게 논일며 태연하게 스스로 얻은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툰 다음에야 그늘에 들 수 있었습니까? 바로 후자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나의 그 모계 위의 컨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툰 다음에야 그늘에 들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누가 무릎을 부딪히면서 발을 뻗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막 서로 사람들이 다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누가 그대의 팔을 움츠려서 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에게 한 발자국 남짓한 자리를 마음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여 마치 철장 속에 갇힌 원숭이처럼 답답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와 사람이 서로 꺼리게 하여 도적을 보듯 흘겨보며 행위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내 자리를 너르게 하여 주길 바랐게 하였겠습니까? 막 써붙이는 식이네요. 이렇게 하여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대는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시 김을 매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아까 보기에서 봤듯이 남하고 다투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런 꾸짖는 자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시 우리 처음 예상대로 꾸짖던 어떤 사람은 물어봤던 사람이 머리를 숙였고 부끄러운 낯빛이었다 해서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나머지 문제들 보겠습니다. 자, 결국 나머지 다 해결했고요. 42번 보기,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보기만 남았습니다. 자, 일단 선지 1번, 2번 가만 가지고 다 일단 맞다고 봤고요. 선지 3번도 맞다고 봤고요. 이제 결국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4번하고 5번 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나의 목의 위가 눈과 얼음 속에서 여우 담비 털옷을 덮어주면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타인과 다른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아니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나도 사람들을 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해. 나도 사람들 떠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추워질 때는 더 따뜻하게 옷 입혀주면 나도 좋아. 그렇듯이 나도 타인과 마찬가지지. 타인과 다른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답으로 골라보면 되겠고요. 한번 가볍게 5번 보겠습니다. 나의 목의 위가 다른 사람과 다투며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도 못하다고 말한 것에서 타인을 해하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즉 그런 태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기하고 그대로 어울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확실히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3월달 고1 고전 시가와 고전 수필이 같이 묶인 세트 일단 다 읽어보고 풀어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윤선도의 만흥은 2021학년도 9월달 평가원 기출문제로 나왔던 좀 레전드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자, 일단 같이 먼저 보죠. 네, 이렇게 딱 보더라도 표기가
현대의 표기가 아니고 옛날 표기법이라서 딱 봐도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위 고상 거치면서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고전 문학 실력을 완성해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 것을 또 느끼는 의미에서 이 평가원의 레전드 같은 기출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 작품으로 윤선도의 그 만행이 나왔는데요. 요번에 고1 3월 달에는 1수, 2수, 5수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9월 평가원 고3 문제에는 3수하고 4수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3수하고 4수가 나왔고 6수도 나왔으니까 모든 전작품이 다 실려 있네요. 네. 그래서 전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나에 앞서 가지고 가가요. 뭐 다른 작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그 개념이 길게 들어가 있는 그 글이 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 이런 지문 구성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 짧게 그렇게 문제 속에 보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문 속에 보기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또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일반적인 문학 이론이 가라고 해서 작품이 아니고 이렇게 마치 보기가 지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해서 가로 있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 A에 밑줄 그어져 있고요. 문학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즉 대상에다가 투여하면서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 부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즉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 또 셋째가 있습니다. 자기와 외부 세계를 즉 첫째하고 둘째는 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투영하고 또는 수용하는 관계가 있는데 셋째는 서로 상호작용입니다.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 생성한다 했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러한 의미 생성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또 계속 가지치기가 나갑니다. 자, 첫째와 둘째, 즉 외부 세계 투영하는 것, 또 외부 세계 걸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것, 그런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는 가까워지겠죠. 네,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럼 또 친화적인 관계가 되겠죠. 또 셋째의 경우 그러니까 서로 자기하고 외부 세계를 상호작용으로 대비하는 거. 요거는 또 친화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거리가 멀어지면서 소원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이렇게 서로 자기하고 외부 세계를 상호작용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다음에 나 작품 중에서 이번 고1 3월 세트에 나오지 않았던 그 3수하고 4수, 6수만 한번 가볍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3수입니다. 네.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외를 바라보니, 즉, 술 먹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먼 산 바라봤는데요. 이 먼 산을 바라본 느낌을 님이 오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중장으로 가서 이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이 뜻이요.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리하라. 즉 산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반가우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산이 더 최고란 얘기죠. 그래서 종장입니다.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즉 말도 없이 또 웃음도 없어도 자기가 굉장히 좋아한다. 자, 이 컨셉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술잔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웃을 필요도 없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냐 하면 그 좋아하는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비교 대상이 님이 온다 한들 이렇게 산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고 반가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비교 대상으로 지금 님을 설정한 것이지 님이 실제로 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걸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 4번입니다. 아니, 선지 4번이 아니고 사수입니다. 누구 오셔 삼공독은 낫다 하더니, 자, 삼공은 옛날 그 중국에서 뭐 정승 그 벼슬 아주 높은 재상 벼슬이고요. 근데 누가 삼공독은 낫다 하더니, 즉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 이만하랴. 만승이 결국 천자를 말하는 거죠. 즉 천자보다 자기 처지가 더 훨씬 만족감 느낀다 그런 뜻이겠고요. 즉 삼공 천자보다 자기가 훨씬 만족감 느낀다 그런 뜻이겠고요. 이제로 헤어든, 자, 이제와 생각하니 소부허유가 약도터라고 하는 말자. 여기 소부하고 허유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결국 아주 중국 옛날 은나라 시대인가요? 하여튼 그때 결국 누가 벼슬 준다고 해도 마다하고 산속에 숨어갖고 지냈다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의 뭐 그런 은둔의 대명사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시조나 가사 작품에서 자연 속에 은둔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중국 옛날 고사에 나오는 소부하고 허유, 은둔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와 생각하니 소부하고 허유가 약도더라. 아마 이게 영리했구나. 그렇게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종장 아마도 님천 한흥. 자, 이렇게 한자를 보면은 수폴림 샘천, 즉 님천은 자연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한흥, 한거롭게 흥을 즐기는 거죠. 이렇게 결국 자연 속에서 한거롭게 사는 삶입니다. 님천 향흥을 비길 곳이 없어라. 역시 만족감을 표현한 컨셉 똑같고요. 마지막 육수를 보겠습니다. 강산이 조퇴한들 네 분으로 누웠느냐. 즉 여기서 강산은 자연을 상징하는 말이겠고요. 결국 네 분으로 누워 있겠느냐. 결국 임금의 은혜로 돌아갑니다. 님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안오이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하면서 역시 임금의 은혜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강산에 편하게 있는 것이다 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우리가 3월에 나오지 않은 삼수, 사수, 육수까지 같이 풀이를 해보고 한번 이 만흥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번은 시상전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1수. 자,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인데요. 굳이 뭐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자,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 공간이 뭡니까? 산슈관에서 산슈관 바위 아래에서 뒤집을 짓는 거죠. 바로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경험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전개가 되는 것이고. 자, 육수 보겠습니다. 육수 강산이 좋다는데 어쩌고 하면서 임금 은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육수는요, 뭐 실제 자연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좀 관념적인 성격이 강하겠죠. 즉 강산은 관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육수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 전개에 맞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 2번입니다. 제2수에서는 구체적 소재,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제2수가 뭐로 시작됐냐 하면은 자기 지금 음식 먹는 거죠. 보리밥 어쩌고 나왔습니다. 네. 보리밥 어쩌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구체성 드러내는 거 맞고요. 자, 제3수는 뭘로 시작하냐 하면 잔으로 시작합니다. 술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구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어째서 추상성이 강화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선지 2번은요. 이수 부분 맞는데 3수가 틀렸네요. 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수와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드러난 것이죠. 네. 잔도 있고 또 산도 있네요. 먼 네. 그래서 역시 선지 2번이 지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제 2수에서 서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 자, 2수에서 서류적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요. 그 남은 너 남은 일이야. 불을 줄이 있으랴. 그리고 불어를 줄이 있으랴. 부러워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서류적 표현은 부러워할 일이 없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지, 여기 이런 표현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요 이수 부분 이런 표현을 쓴 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앞부분부터가 틀렸으니까 뒤에 오수 부분 뭐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선지 4번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 자, 3수가 바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거 긍정 맞고요. 근데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 자, 사수에 그 고사 속의 인물이 나오긴 하죠. 소부 허유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시상이 바뀌나요? 이 컨셉은 일관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사수도 땡이고요. 선지 4번도 땡이고, 선지 5번.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산을 보고 좋아하는 거죠. 예, 산을 보고 좋아하는 이 정서적 반응이요. 제6수에서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하는데 한번 6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산 어쩌고 임금 어쩌고 하는데 여기에 감각적 표현, 시각, 청각 뭐 그런 거, 후각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 5번도 역시 뒷부분 감각적 표현을 통해 나온다고 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38번 문제는요. 이렇게 선지 1번처럼 산수관에서 띠집을 짓고 있는 것은 이렇게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이고, 또 제6수에서 강산, 즉 임금의 은혜하고 연결된 강산이니까 관념적 성격이 있는 공간이고, 바로 이런 공간들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선지 1번이 가장 적절한 거로 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9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네, 39번 가를 참고해. 아까 그 지문 속에 들어간 보기 같은 거였습니다. 즉 문학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 그리고 작가와 외부 세계의 관계, 그 얘기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산수관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 즉 자기 보고 웃는 사람들이죠. 그런 남들의 생각을 병시해서 화자와 남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나겠죠, 당연히. 뭐 이렇게 느껴지겠죠. 화자와 남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즉 외부 세계 남들입니다. 외부 세계 사이에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선지 2번 바위 끝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또 연함은 이를 대비해서, 즉 연함은 이에는 관심 없는 거죠. 부러워하지도 않고 관심 없습니다. 대비하여서 세상 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 여기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는 외부 세계는 연함은 일, 세상 일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선지 2번도 맞겠습니다. 선지 3번,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외유 의미를 부각해서 이것까지 맞는데요.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자, 이거 참 역시 평가원답게 함정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 앞에 본 외를 빼고요. 일단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나게 하면 당연히 마치 그 외부 세계가 님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에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딱 함정에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요, 요 부분에서 외부 세계는 님이 아니고 묘죠, 묘. 님은요, 단지 자기가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만큼 산을 좋아한다고 하는 걸 좀 비교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님이 와서 반가운 것보다 자기가 산을 보고 좋아하는 게 더 좋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님을 끌어들인 것이 실제로 뭐 님이 이 화자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외부 세계는요, 그 님이 아니고 산입니다. 산. 여기서의 외부 세계는 산이기 때문에 산을 보고 좋아하는 거니까 당연히 소원한 관계가 아니고 아까 그 반대표현 뭐라고 했습니까? 친화적 관계라고 했었죠. 친화적 관계. 네, 자기 외부 세계 사이에 친화적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교묘하게 딱 중간에 이렇게 마치 님이 이 부분에서 외부 세계인 것처럼 함정을 파놨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평가원다운 문제고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꾸준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실력을 완성하면서 닦아 나갈 길이 참 멉니다. 또 선지 4번입니다. 님천에서의 한음, 즉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즐기는 것이 삼공이나 만성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해서 화자와 님천, 요것도 맞습니다. 이게 외부 세계가 이렇게 3번 함정처럼 삼공, 만성 이런 외부 세계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흥을 느끼고 있는 거, 그걸 지금 외부 세계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그럼 당연히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에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겠죠? 4번도 맞겠습니다. 선지 5번입니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의 덕택임을 제시해서 자,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요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요 부분에서는 님군을 외부 세계로 설정한 것이니까요.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에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대로 맞겠습니다. 네, 좀 고1이 보기에는 좀 고난도의 문제 39번을 봤고요. 그 다음 41번을 가겠습니다. 자, 니은은 딴 작품에 대한 거니까 기억만 가지고 답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기억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아까 기억이 뭐였습니까? 기억이 아까 다시 지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1 세트에서 봤던 바로 일수의 종장, 어리고 하야함의 뜻이 난 내 분인 하노라. 약간 표기가 바뀌었죠. 우리 고1 세트에서는 향암이라고 나왔던가요? 왜? 그렇죠. 향암이라고 써있고 각주로 시골뜨기라고 나왔습니다만 이 고3 문제에서는 또 약간 고어식으로 향암이라고 표현했는데 하여튼 자기를 시골뜨기처럼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낮춰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다시 문제로 갑니다. 자, 그렇게 자기 낮추어서 뭐 어리석고 시골뜨기라고 표현한 것이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네,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회피 전혀 아닙니다. 땡. 또 선지 3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은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으로 말했다. 자, 여기 묻고 답하는 형식 전혀 나오지 않죠. 자기 그냥 혼잣말로 하는 거니까 자문자답부터가 틀렸습니다. 땡. 그 다음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그 맞네요. 네, 자기 이렇게 시골 속에 사는 거를 마치 자기가 어리석고 또 그 다음에 시골뜨기처럼 그런 표현이니까 우회해서 표현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역시 선지 5번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도 선지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42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 42번은요. 아까 A가 가 속에 있던 A였습니다. 밑줄 쫙 쳐져 있던 거. 문학작품에서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외부 세계, 그 다음에 또 외부 세계 수용하느냐,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느냐, 또 서로 자기하고 외부 세계하고 상호작용하느냐, 바로 그 얘기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일단 나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것입니다. 선지 1번 나에서
무정부린 대상에 대해 바로 아까 뭐였습니까? 산이죠, 산. 네. 그 무정부린 대상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또 친화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선지 4번으로 갑니다. 나에서 선인들의 삶, 즉 소보허유입니다. 선인들의 삶의 태도, 소보허유 나왔는데 이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의미 생성한다? 글쎄요. 선인들 삶의 태도는 뭐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 요거까지 나왔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걸 뭐 애매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요 문제는 다해서 확실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 부분이요, 작자가 강조하는 것이 자기는 대다수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한 이건 확실히 틀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부터 틀리긴 했는데 좀 나가 좀 약간 헷갈릴 경우에는 결국 요 문제 세트 다 보면은 다 해서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정답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지 5번으로 갑니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지어 자기가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라이벌이 없는 강산을 지키는 일만 맡겼다. 바로 그것을 이렇게 하늘의 뜻에 연관지은 것이죠. 여기서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서 의미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선지 5번도 나 부분을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1 문제 세트와 또 같이 참고해서 고3 문제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